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제 장중에 또 마이너스가 5% 넘게 좀 하락세를 키웠죠. 특히 이제 최근 이 몇 거래일 동안 좀 아슬아슬하게 좀 유지를 해왔던 이 저점 라인까지 이탈을 만들어 버리면서 자, 주가가 다시 한번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정말 주주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이 40만 원이라는 심리가마저도 지금 현재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을 우리가 이제 전혀 예상을 못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포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더 털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장중에 좀 매도를 던지면서 하방으로 좀 밀어붙이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 역시 공포에 질려서 내 소중한 물량을 던지는 매도에 대한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는 이제 기회를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그 매수의 자리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이 하락, 왜 이렇게 지금 지루한 하락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제 하락이 뭐 연속적인 하락이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깊게 발생한 겁니다. 조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포를 그러니까 현재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앞에 파동에서도 경험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우상향을 하던 주가가 정말로 말 그대로 수직 하강을 해버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동에서도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 음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단에서는 매수를 노려보자고, 그죠? 그게 30만 원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바로 이 50만 원이 넘어갈 때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바닥 라인에서 이 상승을 온전히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조정의 형태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조정이 깊게 발생하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물량을 싣는 위치는 철저하게 현재 이 조정,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포만. 의도적인 눌림.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매도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다음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답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핸들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의도적인 하락, 깊고 강력한 하락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매수의 타이밍은 이 맥점 분봉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 때, 돌파 때 좀 일부 사고 안착을 하면서 유지할 때, 그럴 때 이제 점점점 비중을 올려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도 보면 어떻죠? 바로 이 맥점 분봉에서 또 머리를 맞고 사정없이 저항을 맞고 주포들의 길을 안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조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왜 지금 이러한 지독한 조정이 발생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그 이유를 알자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반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시장의 극심한 수급 돌림 현상 때문이에요. 돈이 특정 섹터로만 가다 보니까 수급을 빼앗기는 쪽은 요즘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없는 그냥 밑으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창형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창형. 그러니까 창 끝에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걸 창형이라고 해요. 자, 주가를 받쳐줄 주포들의 수급 공백이 생겼을 때 이제 브레이크가 없이 급격하게 아주 내려오는 잔인한 패턴이죠. 그래서 창형 패턴에 걸려버리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지쳐서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포들은 제가 말했죠.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그걸 노리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지독한 창형도 여러분들 끝자락에서는 강력하게 반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영원한 하락은 없듯이
반등이 안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계속 그 타점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서는 반등을 잡아내려면 이 창형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창형은 말 그대로 뭐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수급 공백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요, 여기가 다. 그래서 세력들이 조금만 매도를 던져도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알아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손가락으로 치기만 해도 밀리는 거죠. 얼마나 물량 받아먹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중간한 반등이 없이 끝까지 밀리면서 결국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 상승이 나왔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해버리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해야 하는 이 마지막 라인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흐름들을 만든 뒤에 기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하는 구간,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상승을 온전히 보고 조정을 온전히 지금 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더 밀리더라도 거기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형 패턴은 보통 어디서 이제 유의미한 기술적 반등이 만드냐면, 뭐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이제 초입까지 밀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즉 주포들이 자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초기 시점까지 밀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앞에 방향성이 나올 때, 자, 어디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총 그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됐느냐. 자, 그때가 이제 바로 이때라는 거죠. 이날의 양봉. 4월 21일에 생긴 봉이 기준봉이 될 확률이 현재는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을 보면 이렇게 또 갭도 하나, 작은 갭도 하나 보이네요. 그죠? 근데 그 위치를 보면 오늘 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자, 물론 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평선적인 지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가격 지지와 자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보면서 매수에 동참을 했듯이 같은 맥락으로 투매가 떨어지더라도 이 초입에 대한 지켜야 되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이 이평선에서는 급반전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뭐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는 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아무 기준 없이 우리가 무작정 물량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 핵심 가격대나 어떤 지지 라인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째려보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거래량을 실린 이 돌파가 명확하게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세력들과 함께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매수의 시기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행히 주포들이 돈을 썼던 뭐 최종 방어선, 이제 의미 있는 이 가격대가 점점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반등의 시그널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 그 결정적인 기술적 반등은 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자, 보통 이렇게 창형으로 밀려버리는 파동은 이제 막바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V자 반등의 뒤집힌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창형이. 근데 이게 또 이 V자 반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말 반등에 대한 의심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외바닥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바닥이나 이 역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깨는 흐름이죠. 이 1번과 2번의 형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지를 하고 돌파를 하면 1번의 경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2번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매수를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막바지 투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진바닥의 끝이 정말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하락의 깊이가 워낙 깊다 보니까 뭐 고점에서 대응을 못 하셔가지고 뭐 평단가가 좀 애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지금 저같이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싼 가격에 물량을 좀 제대로 채워보겠다고 하는 신규 매수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드린 그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뭐 투매가 나오거나 뭐 현재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맥점 분봉에 대한 그 확실한 돌파 신호가 발생이 되면 제가 그때 늦지 않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하락 막바지 변곡점 구간에서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 맥종코치가 지금 이 반등에 대한 이 첫 타점을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확실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돌파의 시그널에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지금 계속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사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